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소정한 시간은 쪽에서 광고를 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님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대통령님에 대한 생각과 우중과 그 다음에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19년도에 대한 전략과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생각과 나는 어떠한 전략으로 밀어붙이가 겠다. 규제 혁신을 어떠한 형태로 좀 많이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해보셨는데요. 여기에서 되게 재미난 내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 모두 발언이라고 해서 연설을 하셨는데 이게 숨은 의미가 좀 많이 들어가져 있었어요. 뭐였냐면 데이터를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 석유로 비유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원이 없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석유와 거의 비슷한 자원까지 한번 끄집어 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각 선진국, 미국, 유럽 등등을 비유를 하면서 되게 데이터를 활용도를 정말 잘하고 있다. 이쪽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빅데이터 활용도 그리고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최하위 수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의 산업화 시대에서 약간 도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데이터 산업 관계자 여러분, 더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부처 분들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도와달라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추진을 할 거니까 관계 부처들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도 과거 IMF 때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씨가 어떤 이야기를 꺼냈죠? 예, 과거 이제 손종인 씨나 그리고 이제 그쪽 인터넷 IT 기업에 있는 해외 유수한 인재분들을 모셔가지고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TTM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꺼냈던 카드가 무엇이죠? 네,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끼쳤던 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파격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게 게임 회사가 엄청나게 빨리 커졌죠. 그리고 우리의 금융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우리 삶의 질의 부분의 편리성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을 잘 함으로써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게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대통령님의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문제성이 있죠. 네, 뭐냐?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럽도 요새 이제 GPDR 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요거를 고심있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 데이터 정보량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 개인정보 부분을 뭐 세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개인정보 그리고 가명정보, 인명정보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웬만하면 이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최소화시키면서 실용성이 있는 이 데이터, 우리가 필요한 그 데이터만 뽑아 가지고 활용하는 제도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부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제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활도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시작입니다. 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도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기반입니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 혁신과 함께 국가 전략 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 경제를 선정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 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데이터 산업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혁신 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왔죠. 최근에 이제 문 대통령님께서 주도하는 게 뭡니까? 소득 주도. 예. 근데 지금도 계속 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강력하게 밀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소상공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핀테크 부분을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라는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의 국회에서 한번 빠꾸 시켰는데 이걸 최대한 설득시켜가지고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뭐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나 강소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통계적 자료가 많잖아요. 통계청이 갖고 있는 그런 자료를 일부 개방을 시켜줌으로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블록체인에 빗대어서 빼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헬스케어, 뭐 ICO, 뭐 코인들, 그리고 또한 여기 의료 정보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 뭐 보험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 이쪽에서 개방을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제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 여기서 정보를 다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허가를 부분적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니까요.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약간의 문제될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금융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물음표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1조 원, 5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일단 데이터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쵸? 데이터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 데이터 보호가 그렇게 잘 되려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블록체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일부 지원과 분명 육성 정책이 같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까지 확대적 해석으로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만 개량해서 블록체인을 쓸 거냐, 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그 토큰 이코노미 부분에 대한 경제를 살려주면서 이거를 같이 결합을 시킬 것이냐 라는 관건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뭐 지금에 있는 헌법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절차가 끝나가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자가 좀 틀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문적 의미는 무엇이냐? 자, 봐보세요. 대통령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리는데 헌법에 일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헌법 판사 어떻게 구축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네, 요렇게 지금의 뭐 여당과 야당에 있는 조율과 대통령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대통령의 우정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통과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블록체인과 거의 흡사한 조건에 대한 일부 내용이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움직여 주지 않아 가지고 실망하실 필요성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재밌는 게
여기에서 19년도 전략에 그냥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마시고 이건 19년도에 무조건 들어가요. 왜? 지금 대통령님이 이거에 그냥 꽂히셨으니까 우리 너무 늦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뭐냐 라고 했는데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겁니다. 왜냐? 지금도 소득주도 강력하게 추진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18년도 때는 그냥 만약에 그냥 일단 실험적인 구도라고 하면 19년도 때는 거의 정책 기반, 새해 정책 기반에 우선 선봉적으로 할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일자리 때문이죠. 지금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조업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면 제조업이 그렇게 계속 성장하기에는 힘듭니다. 서비스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서비스업 부분이 어느 정도 블록체인도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카테고리를 크게 잡는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육성을 시키는 게 이 밸런스가 맞다고 봐요. 잘하는 거 더 잘하게 만들고 새로운 신사업도 더 해서 지금에 있는 일자리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보인다는 것을 여기 연설에서도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잠깐 위축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19년도에 대한 블록체인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일부 그냥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국내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국내에서 상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았지만 대통령이 이런 확고한 의지와 발언으로 인해서 블록체인도 좀 전망이 국내로만 봤을 때는 좀 밝아지고 있다. 라고 최종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게 대통령님에 대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속도와 타이밍 그리고 규제 혁신을 다 꺼냈죠. 아무튼 이 내용을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부 부처 분들이 대거 참석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느낀 점이 많고 여기에서 이제 하반기 부분에 대한 전략도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사전 조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미치는 영향자가 빠르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 19년도 때는 되게 될 거고요. 만약에 국내에서 허가가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 한 번은 강력하게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력한 규제로 이거를 어느 정도 꽉 쥐어 잡은 상태에서 다른 짓거리 못하게 꽉 쥐어져 있는 상태에서 풀어준다라는 조건부 형태로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허가제도로 나온다고 해서 호재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약하지? 라고 하면 그때 강력한 그 규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힘이 조금은 낮아졌다가 다시 그게 풀리는 수순을 좀 보면서 다시 시장이 좋아지는 형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요. 요 링크 따로 걸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통령님 언급과 말씀과 그것에 대한 우중을 여러분들도 각기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